녹화를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해도 안 될 텐데, 그죠? 자, 오늘 배울 부분 조금 설명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나서 수행평가 결과를 얘기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정기음성도를 알고 또 그 정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그 전하가 분리되는 것을 쌍극자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긴가 못 봤는데 정기음성도가 뭐죠? 얘들아, 정기음성도가 뭐냐?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기음성도는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 분자에서 공유전자 쌍을 누가 강하게 끌어당기냐의 상대적인 차이죠. 그죠? 공유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차이. 그래서 공유전자 쌍을 강하게 끌어당기면 어떻게 되지? 그 원자는 전자 풍부종이 되죠. 괜찮아. 예, 그 저희 실험부 학생들 이번에 단체 훈련 후에 성자가 좀 다소 발생해서 지금 학생들 실험부 학생들 숙소 대기 후에 치료를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저희 반 그 이원준 학생 실험부가 있어서 좀 지금 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겠네. 빨리 나가라. 빨리 바이러스 친구 빨리 나가라. 바이러스 친구 빨리 나가. 숙소에 대기하고 같이 다 검사받고 큰일 났구만. 헐. 얼른 잘 당겨오세요. 저 이제 마스크 좀 쓰고 좀 삽시다, 친구들. 이게 지금 정기음성도 부분이 지금 어디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정기음성도 부분. 그냥 랜덤으로 설명할까요? 정기음성도. 참 찾으려니까 힘드네. 못 찾겠다, 깨꿀이네. 교과서 어딨냐, 친구들아? 몇 페이지냐, 정기음성도가? 그러면 이게 312인가 313인가 322인가 322는 분자의 구조인데 여기가 있나?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산소하고 이 탄소가 있어요. 지금 CO2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산소의 정기음성도는 얼마죠? 3.5죠. 이주기 원소의 정기음성도 정도는 좀 암기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베, 붕탄, 질산, 플로르까지 있는데 리튬이 1.0이에요. 그럼 1.0,
1.5, 2.0, 2.5, 3.0, 3.5, 4. 0.5씩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암기를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음성도 얘가 5가 얼마라고 했지? 3.5죠. 3.5고요. 탄소는 얼마일까요? 탄소는 2.5죠. 2.5 맞죠? 네? 그러면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지? 3.5하고 2.5 누가 커요? 산소가 크죠. 그러면 산소가 여기 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다는 거 알죠? 이쪽에? 여기도 물론 두 쌍 있지만 이 산소가 공유전자쌍을 다 끌어당기죠. 그럼 산소는 전자풍부종이 되죠. 전자풍부종, 상대적으로 전자부족종. 그러면 어디가 플러스고 정기적으로 어디가 마이너스냐? 전자가 많이 모여있는 게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전자를 빼앗겠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델타 플러스가 되죠. 이처럼 전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그 다음에 전자를 빼앗긴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정기적으로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이러한 그 상태를 우리가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극이 나눠졌다 이런 뜻이죠. 극이 두 개다. 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쌍극. 자, 그런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라고 했죠. 벡터량인데 그러면 방향이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크기를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럼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어디서 어디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표시가 이렇게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인데 이 플러스 쪽에 여기 플러스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CO2라고 하는 이 분자는 요 두 개만을 가지고 볼 때는 결합의 쌍극자는 0이 아니죠. 근데 이 결합의 쌍극자 합을 봐봐. 이쪽에 결합의 쌍극자, 이쪽에 결합의 쌍극자의 합을 보면 제로잖아.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CO2는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CO2와 같은 이러한 분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CO2를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극성 분자는 이와 같이 CO2와 같은 좌우 대칭형 분자, 뭐 BF3 또는 BCl3 또는 CH4, CCl4, 뭐 CF4, 그다음에 C2H2, 이와 같이 좌우 대칭형 분자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극성 분자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의 정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극성 분자는 뭐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닌 분자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극성 분자는 뭐냐? NH3하고 뭐가 있죠? H2O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NH3는 이 중심 원자가 N이 되고요. H2O는 중심 원자가 O가 되는 겁니다.
NH3는 삼각뿔 구조죠. 삼각뿔 구조고 H2O는 평면형이지만 평면형의 일종인 구분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구분형 구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구분형 구조들은 왜 굽어지냐? 그 분자의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H2O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죠. 구분형 구조다. 이 H2O를 둘러싸고 있는 총 전자쌍, 다시 말해서 중심 원자 O 주위의 총 전자쌍은 몇 개지?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죠. 비공유 전자쌍이 또 이렇게 해서 한 쌍, 두 쌍, 총 네 쌍이잖아요.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테링 넘버라고 그래. SN, 스테링 넘버. 그래서 SN이 4입니다. SN이 4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무극성 분자인 CH4. 얘도 스테링 넘버가 4죠. NH3도 스테링 넘버가 4죠. H2O도 스테링 넘버가 4라 그래요. 그러면 스테링 넘버가 전부 다 4로 똑같지만 분자의 구조는 다르죠. 왜 그런 분자의 구조가 다르냐? 우리가 메테인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라고 부르고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는 삼각뿔 구조라고 부르고 H2는 구분형 구조라고 부르는데 각도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메테인과 같은 그 루이스 구조식을 보면 결합각이 90도처럼 보여요. 하지만 90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이게 메테인이 sp3 혼성 구조, 혼성 오비탈, MO 이론을 배워야만이 결합각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다루고요. 일단 90도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메테인은 109.5도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뭐 메테인, NH3, H2O 전부 스테링 넘버가 4지만 구조가 달라요. 스테링 넘버가 4인 구조가 다르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는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비공유보다 그 다음에 공유보다 반발력이 커요. 반발력이 커지면 확 밀어내죠. 예를 들면 이 중심 원자 H2O 같은 경우는 A의 반발력이 굉장히 크죠. 이게 비공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공유보다 크기 때문에 밀어내죠. 이렇게 확 밀어버리죠. 이렇게 확 밀어버려서 이 각도가 109.5도를 이루지 못하고 104.5도를 이루고 있다. 각도가 줄어들어요. 중심 원자 스테링 넘버는 모두 4개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결합 각도가 줄어들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합 각도가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느냐?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이 넓은 면적을 또 차지하다 보고 또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공유전자쌍을 밀어서 결합 각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H2O 같은 경우는 구분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 공유 두 쌍과 비공유 두 쌍은 전자쌍만 보면 정사면체야. 전자쌍만 보면 정사면체이지만 이제 분자의 구조를 다룰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결합 각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결합 각도를 따질 때는
중심원자와 주위원자의 요 사이의 각도이기 때문에 비공유전자쌍은 이 결합 각도에 영향을 미치고 분자의 구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합 각도에 영향을 미치고 요만큼 물론 이게 그 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겠죠. 비공유전자 쌍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커서. 그래서 이런 결합 각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스테링 넘버가 4인 요 3개의 분자들의 분자의 구조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왜 결합 각도가 줄어드느냐 하는 것도 이 전자쌍 간의 반발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NO2와 같은, 예를 들면 NO2와 이 NO2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라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리는 순서. NO2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라. 그 순서가 있는데 1번 어떻게 하죠? NO2가 가지고 있는 총 원자과 전자수를 계산해야죠. 그럼 N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5개 플러스, 그 다음에 O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6개. 6개인데 몇 개 있지? 여기 2개 있어. 그럼 6이 10이죠. 그러면 총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면 17개가 되죠. 여기다 그려볼까요? 1번 NO2 총 원자과 전자는 17개네요. 2번, 자, 지금 얘의 홀전자 수는 3개, 얘의 홀전자 수는 2개거든요.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짝을 이루고 있지 않는 홀전자 수가 많은 N이 중심원자가 돼요. 그래서 N과 O를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연결을 합니다. 중심원자가 N. 그러면 이제 17개에서요, 빼주기를, 결합에 지금 참여한 전자는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빼기 4. 그럼 얼마지? 13이야. 홀수계 나오죠? 그러면 중심원자가 옥텟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주위원자부터 옥텟, 요 13개를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 주위원자부터 옥텟을 만들어. 세 번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옥텟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그러면 지금 총 사용된 전자가 몇 개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총 사용된 전자가 몇 개냐? 16개지. 근데 총 원자과 전자 몇 개지? 17개잖아. 그럼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줘야지. 이제 중심원자. 여기다. 그지? 중심원자. 그러면 잘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하면 O는 옥텟이 됐고 얘도 옥텟이 됐는데 N은 총 전자 몇 개지? 5개밖에 안 되네. 5개밖에 안 되니까 옥텟에 아주 가깝게 해줘야 돼. 옥텟에 가깝게 해주려면 여기 있는 2개의 전자성 이쪽으로 옮기든 여기 있는 2개의 전자성 이쪽으로 옮기면 N은 7개가 되겠지. 그러면 루이스 구조식을 완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번, 자, N하고 이쪽에 2개 이렇게 옮겼으니까 이중결합 표시할게요. 5 되고, 여기 그냥 하나 단일 결합하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이게 NO2의 구조죠. 예? 여기는 전자쌍이 없어요. 여기는 N이 하나만 있어요. 그죠? 하나만 있습니다.
이거 무슨 형 구조일까? 이거 무슨 형 구조일까? 무슨 형 구조냐? 여기 쌍은 없지만. 자, 우리가 그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구조를 예측을 해봐야 돼. 결국은 얘가 물론 전자쌍은 아니지만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분형 구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줘야 돼. 이렇게 각도는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에? 실제 구조와 비슷하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요 중심 원자 n이 옥텟을 이루지 못했지만 옥텟에 가깝잖아요, 그죠? 최대한 옥텟에 가까워요. 7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죠? 5, 6, 7개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런 걸 한번 또 생각해 봐요, 친구들. 자, H2O가 있어요. H2O 밑에 O와 같은 족이 어떤 원소가 있지? 산소족, 칼코겐족이라고 하는. 산, 황, H2S, H2, 산, 황, 셀렌, 셀렌과 수소. 그 다음에 맨 밑에 H2 뭐가 있을까요? T2가 있겠죠? 이건 같은 족 수소화합물이잖아. H2O, H2S, H2S, H2T.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구조일까? 다 구분형이겠지. 다 구분형이지만 결합 각도는 같을까? 틀려요. 왜냐하면 산소나 황이나 셀렌, 텔리루가 전자의 어떤 그 원자의 크기도 다르고 또 그 전자 밀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구분형이지만 결합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요 H2T는 원래 얘가 104.5도죠. 얘는 104.5도지만 얘는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자 밀도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니네는 이제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얘네들 모두 다 비공유가 2개 있고 공유가 2개 있잖아. 분자의 구조는 구분형으로 똑같아. 구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합 각도까지 같다고 하면 안 되지. 결합 각도는 달라요. 왜냐하면 원자의 크기도 다르고 전자 밀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NH3가 있을 거야. 이건 질소입니다. 질소 바로 밑에 있는 원소가 뭐죠? pH3가 있겠지. 예? 질인비, 암비 그러잖아. 질소는 몇 쪽이냐 얘들아? 15쪽이지. P도 몇 쪽이지? 15쪽이야. 질소도 15쪽, P도 15쪽인데 같은 같은 족 수소화합물이야. 그럼 NH3와 pH3는 똑같이 뭐냐? 똑같이 삼각불 구조야. 똑같이 삼각불 구조인데 N하고 P하고 누가 봐봐 이렇게 한번 그려봐. N, H, H, H. 비공유전자쌍 N이 몇 개 가지고 있죠? 에? 아니지. 비공유 한 전자쌍이 2개, 전자쌍은 1개고 전자는 2개죠? 여기 P를 그려 또. P, H, H, H. P도 이렇게 비공유전자 한 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N하고 P하고 전기음성도를 비교해봐. N하고 P하고 전기음성도가 둘 다 삼각불 구조거든요. 얘 둘 다 삼각불 구조인데 N하고 P하고 전기음성도가 누가 클까? N이 커. N 주위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죠. 상대적으로 P보다는.
그죠? 애들이 주위에 전자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자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밀어내죠. 밀어내요. 또 얘는 또 상대적으로 덜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결국 결합 각도는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지만 결합 각도가 얘하고 얘가 결합 각도가 같을 것이냐? 그건 아니지. 전자 밀도가 차이가 있어요. 중심 원자 주위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전자 밀도의 차이 때문에 결합 각도까지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분자의 모양은 같아요. 삼각불, 삼각불. 삼각불, 삼각불 같지만 결합 각도까지 같다고 하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용해되죠. 그 이유는 이제 극성 분자, 극성 용매. 극성 분자, 극성 용매는 극성 분자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용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기적으로 잘 이끌려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더니 물 분자에 누가 고개를 내밀면서 이렇게 휘어지기냐? 물 분자에 산소가 고개를 내밀죠. 예, 산소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잖아. 얘는 플러스고요. 그잖아? 그러니까 극성 분자는 정기적으로 정기력에 의해서 극성은 극성끼리 잘 섞여요. 극성은 극성끼리 정기력에 의해서 잘 섞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섞여요. 그 이유는 조금 어려운 얘기라고 했지만 무극성 분자와 무극성 용매는 무엇 때문에 잘 섞이냐면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있어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무슨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그지? 이러한 무극성 분자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냐? 그냥 이렇게 표시해. 동그라미로. 이렇게. 에? 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로 똑같이 표시해. 플러스 마이너스 안에. 만약 HCl 분자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니? 물론 H가 좀 작거든요. Cl은 좀 커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요. 그다음에 NaCl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니? NaCl은 이걸 그냥 Na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아이오딘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아요. 전자가.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고요. 극성 분자인 HCl은 한쪽은 정기적으로 플러스고 한쪽은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온 결합 물질인 NaCl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얘네들은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있냐 없냐?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I하고 I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어? 없지. 전기음성도를 우리가 EN이라고 하거든. 일렉트로네가티비티. EN이 0이다. EN이 0이면 EN의 차이가 0이면 디퍼런스요. EN의 차이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사실의 그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냐면 EN의 차이가 1.67 정도야. 1.67.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기 쉽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보다는 크고 1.67보다 작아. 요 사이에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 물질을 만들기 쉬워요. 이런 거. 표를 잘 해석하시면 돼. 표가 주어지면 그 표를 잘 해석하시면 되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1.67보다 크면 이온결합 물질
1.67과 0 사이면 극성 공유결합 물질인데 예외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적인 게. HF하고 LII. 에? 그게 이제 표가 어디 있는데 지금 못 찾겠어 표를. 표가 여기 있구나. 보실래요? 여기 LII가 있거든요. HF가 있어요. 지금 보실래요? 자, 여기 가로축은 전기음성도의 차이예요. 오케이? 요게 이제 전형적인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야. 자, 보실래요? 자, 이건 전기음성도의 차이고 우리가 1.67을 요걸 딱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1.67보다 크면 주로 이 이온결합 물질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결합의 이온성이 거의 75%를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7보다 작은 HBr, HCl, ICl, HI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 물질이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0보다는 크고 1.6% 작고요. 그 다음에 결합의 이온성이 25% 정도 돼요. 반면에 결합의 공유성은 75%가 되죠. 그죠? 결합의 이온성은 25%, 결합의 공유성은 75%가 되면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0보다 크고 1.6% 작은 이 상태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 그 다음에 결합의 이온성이 75%이고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1.67보다 큰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이온결합 물질로 분류를 한다. 하지만 HF하고 LII는 예외다. HF는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1.67보다 크잖아. 그런데 결합의 공유성이 거의 55%가 돼. 그러니까 HF는 극성 공유결합 물질로 보는 거야. 반면에 LII는 이온결합 물질로 봐야 되는데 전기음성도 차이만 봤을 때는 0보다는 크고 1.67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결합의 이온성이 52% 져요. 52% 정도. 그러니까 LII는 이온결합 물질로 분류를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어떤 표가 주어지고 자료가 주어지면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료만 잘 해석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다. 여기 0이야. 0에 해당하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액 이온자 분자 H2, N2, O2, Cl2, F2, Br2, I2 이런 것들이 무극성 공유결합 물질. 무극성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무극성 분자. 얘네들은 극성 공유결합하면서 극성 분자.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같은 원자끼리 단일 2중, 3중인데 보시면 결합 길이가 아래로 갈수록 짧아지죠. 근데 결합 에너지는 커져요. 이런 것도 전형적인 자료 해석의 문제죠. 결합 에너지는 애를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붙어있는데 분리를 해야죠. 이걸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요게 결합 에너지죠. 요 길이가 H2의 결합 에너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물의 깊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분자가 형성됐을 때 두 원자 간의 핵간 거리. 그리고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최소인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의 반틈 2분의 1을 갖다가 수소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름 일반적으로 74피코메터인데 요거의 2분의 1이니까 37피코메터가 수소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본드 랭스 74피코메터의 반틈 2분의 74 37피코메터가
수소 원자의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렇게 가장 이렇게 에너지가 최소인 점에 수선을 그어서 자, 오른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 아니 인력이 우세한 구간, 왼쪽은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핵간거리 인터뉴클리어 디스턴스라고 나와 있죠. 자, 가장 멀리 투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전체적인 에너지는 제로다. 그리고 인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에너지 값은 작아지고 있구나. 반발력이 점점 증가하면서 에너지 값은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막 너네들의 기본 어떤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막 랜덤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 새겨 듣고 또 시험 잘 치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극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네? 극성 물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극성 물질, 무극성 분자, 무극성 물질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극성과 무극성을 서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름과 물은 잘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 기름이라 알고 헥세인이라 합시다. 헥세인이요. 헥세인이라면 물은 극성이고 헥세인은 무극성이죠. 안 섞입니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헥세인 위에 떴다 합시다. 근데 여기다 난데없이 I2 헥세인도 무색이고요. 물도 무색이에요. I2는 보라색이거든요. I2를 일단 집어넣었어요. I2를 집어넣으면 I2가 물에 용해될까 헥세인에 용해될까요? 헥세인에 용해되겠죠. 그럼 헥세인층이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헥세인 같은 무극성 용매에 I2와 같은 무극성 분자가 잘 용해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그럼 물과 기름이 예를 들면 물과 기름이 안 섞여 있어요. 이걸 두 개를 섞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이게 하려면 이런 물질들, 친유성기, 기름과 친한 부분과 물과 친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이 이제 섞여버려요. 섞여서 이제 아주 골고루 섞여요. 층이 안 일어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이제 계면 활성제라고 해요.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다. 이런 뜻이지. 자, 여기까지 해주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복습은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끝내기로 할게요. 지금 몇 분 남아 10분 정도 남았어요.